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지역 주민과 고양이를 싫어하는 지역 주민들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2년 전 길고양이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 압구정동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양 미술사 이야기 시간에는 천지창조와 함께 바티칸이 자랑하는 보물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던 개그맨 이정수 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1월 16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과 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부딪히면서 강남구청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길고양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길고양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데 그 길고양이 개체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개체수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 개체수를 파악한다는 것이요. 네. 서울시청 동물보호과에서는 표본 주사를 해서 한 25만 마리 정도가 살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고양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얘기죠? 그러니까 네. 25만 마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 그 74동 한계동에서는요. 예. 중성화 수술된 고양이 9마리와 예. 수술되지 않은 고양이 1마리 그러니까 한 10마리 정도가 예.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고양이 말고 유기견이나 그 밖에 동물들도 많은데 왜 고양이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예전에는 유기견들이 많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 유기견들은 보이는 즉시 신고가 돼서 예.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가거나 또 개인들이 구조하는 경우 또 입양 보내는 경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유기견들이 그닥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보다 지금에 비해서 동물 사랑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예. 지금 개를 기르는 인구수가 1천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보다는 못하지만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그 유기견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다음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양이들이 좀 먹이가 부족해서 쓰레기통을 뜯는 것을 보면 이게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참새나 비둘기처럼 이렇게 그 단순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이 바로 압구정동 지역인데 주민들 간에 이제 고소하겠다는 다툼이 오갈 정도라고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고양이 보호하시겠다는 분들 아주 극소수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밥을 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죽어있는 사체를 다른 곳에서 예. 가져와서 74동에다가 뿌렸다. 예. 74동에서 죽었다. 이렇게 뿌려댔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그 공고를 하셨어요. 공문으로 예. 만들어서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억울함을 나중에 고양이들까지 극단적으로 해하고자 하는 이런 그 결정들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고양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억울함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분들은 계속 문을 닫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동물학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문을 이야기들이 닫겠다는 건 오고 무슨 있습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문을 닫겠다. 실제로 문을 닫고 있고요. 예. 또 고양이들이 계속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이었는데 예. 뭐 하루에 5시간만 문을 열겠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들이 사실 시계를 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문을 닫는다는 그러니까 게 어디 고양이들한테 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지하실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네. 지하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어느 편이 맞는지 뭐 직접 상황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지하실에 또 고양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 74동 문제의 동에서는요, 뭐 고양이가 지하에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4분 정도가 지금 극렬히 반대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별로 관계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고 아니면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겠죠. 예.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고양이들이 뒷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이 열려 있어서 그곳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뒷문을 닫아버리면 고양이들이 이제 앞쪽으로 다닐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고양이가 직접 눈에 띄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뒷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나은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에게 마냥 좀 이해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고양이도 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해법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를 완전히 죽여서 없앤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파리모기 맨날 그 약을 뿌려서 없앤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고양이를 만약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고양이들이 이곳이 살기 좋네라고 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진공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장점, 고양이가 이미 도심에서 생태계를 존재하고 질서를 자리 잡고 있는 동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들이 인간이 싫어하는 음식물을 뜯는다든지 인간의 눈에 직접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만 조금 줄여준다면 오히려 중성화 수술,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는 중성화 수술된 고양이들이 그 지역에 있다면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또 설치류인 쥐의 번식을 억제하는 그리고 또 그 고양이들한테 일정 부분 밥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해서 그 공간에 살게 하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길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의 행위도 어느 정도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지저분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 이런 쥐를 잡아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동이 고양이가 살기에 좋은가 봐요. 사실 꼭 좋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하실이 만약에 닫힌다면요, 이 고양이들은, 그 잔디밭, 완전히 야외, 아예 숨을 곳도 없는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공간은 주택가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곳이든 고양이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압구정 길고양이들이 거기서 벗어난다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서열에 밀릴 수밖에 없어서 그 곳에서 살 수 있는 길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사실 강남구청은 지금 뭐 반대하는 주민 일부에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셔서 적극적인 대안도 못 내놓으시고 서울시 예. 동물보호과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론 현장에는 적극적으로 나와주시고는 있지만 저희가 조금 답답한 거는 길고양이의 이런 인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예. 중성화된 고양이의 장점 정도를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74동 한계동이니까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좀 정말 주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전체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싫으십니까? 라는 아니면 좋으십니까? 라는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 공문 자체를 지금 서울시도 또 알겠습니다. 강남구청도 써주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런 길고양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의 네코다스케라는 아주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된 고양이를 제자리에 방사하고 네. 더 이상 개체수를 불어나지 않게 하면서 주민의 이해도 구하면서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네코다스케라는 그 단체의 대표를 직접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네. 그곳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해서 요 고양이들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요렇게 살고 있고 요 고양이들로 인해서 요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보고서를 드리는 거죠.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이런 보고서가 오네, 나한테 뭔가가 보고가 되네 이러니까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네. 또 이렇게 깨끗하게 먹이를 주시면서 그런 것들로 주민들의 또 다른 도움을 주시고 이러니까 점차 시간이 가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이제 더 이상 고양이들을 몰아내려고 간섭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은요. 일본은 고양이들을 아주 좋아하는 나라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예. 너무 동물을 사랑하다 보면 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한테 도움을 주면서 고양이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서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난쟁이 반다리의 순수한 사랑이 뮤지컬 무대까지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연극에서 뮤지컬로 새단장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오는 19일 이화여대 삼성홀 공연을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연장 공연에 들어가는데요. 백사나는 동화 백설공주를 재해석한 이야기로 원작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막내 난쟁이 반다리를 전면에 내세워 그의 애틋한 수뇌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인지도 높은 스타가 등장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짝사랑의 아픔과 순수한 마음을 서정적으로 그려내면서 어른을 울린 어린이극, 마법에 걸린 연극 등의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한편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2001년 5월 초연되고 지금까지 8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네요. 난쟁이 반다리의 순수한 사랑으로 한겨울의 수뇌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역사와 예술이 가득한 조그만 나라 바티칸에는 특별히 자랑하는 그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청지창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알아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의 라파엘로는 어떤 사람이고 또 아테네 학당은 어떤 그림인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라파엘로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대가죠? 네, 맞습니다. 라파엘로는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의 뒤를 잇는 르네상스 천재 작가 중 하나인데요. 네. 그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미술의 여러 분야에서 넘나들며 보여줬던 천재성과는 조금 다르게 그 라파엘로는 회화에 이렇게 좀 주력했던 그런 네.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각 같은 건 안 하고 그림 그리는 것만? 네, 그림만 그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그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라파엘로는 궁정화
유명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라파엘로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에서 또 성품이 온화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의 인생을 보면 승승장구하며 평생을 큰 부대낌 없이 살았던 작가이기도 해서 라파엘로는 앞선 선배 작가들에 비해 훨씬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적을 두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냈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파엘로에게 뭐 그림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자신이 제일 잘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또 많이 재미있어 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이런 성향들이 비단 이야기로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의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라파엘로의 작품을 보면 더 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라파엘로의 그 벽화인 아테네 학당에서도 그런 재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테네 학당이라 그러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대작이죠? 네, 시작 시점은 거의 1년 상간으로 시작을 할 정도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작품이고요. 또 이제 이 천지창조에서 멀지 않은 그 공간의 바티칸의 스텐차 델라 세나투라라고 하는 그 세나투라 방의 그 벽화가 바로 천지창조 근처에 있었던 그 아테네 학당이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벽화는 미켈란젤로하고 율리시스가 천지창조권으로 서로 뭐 밀고 당기고 하던 이렇게 복잡한 쯤에 율리시스 2세가 아주 예뻐하던 라파엘로에게 이렇게 의뢰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워낙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또 남의 부탁도 잘 들어주고 뭐 이랬던 그 작가였기 때문에 뭐 교황의 말에 뭐 군소리 없이 바로 그 라파엘 스텐자를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미켈란젤로랑 굉장히 비교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테네 학당 이 그림이 특히 유명한 거는 이 작품만의 무슨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아테네 학당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나투라 방, 그걸 이제 라파엘 스텐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라파엘 스텐자의 4개의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 작품이 그 어떤 그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테네 학당에는 아주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또 남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았던 라파엘로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라파엘 스텐자에는 그 철학, 예술, 법, 신학 이런 주제로 4개의 벽화들이 펼쳐져 있고요. 그중에 철학을 주제로 한 것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 작품이 흥미로운지 한번 보면 그 아테네 학당을 잘 들여다보면은 성격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라파엘로의 쟁쟁한 선배들이 초상이 줄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중앙에서 그 중앙에 서 있으면서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왼쪽 편 서 있는 사람이 그 철학자 플라톤인데요. 이 철학자 플라톤의 얼굴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초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카리스마가 넘쳤던 다빈치를 향해 그 라파엘로가 가졌던 경외심 같은 것들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대철학자의 이미지로 오버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아테네 학당을 딱 치면은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화면과 함께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라톤은 그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바티칸 뮤지엄은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거기 입장권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버스 티켓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티켓이더라고요. 아 정말 대표 작품 맞네요. 그 미켈란젤로도 이 작품에 등장하겠죠? 네, 당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의 화면 하단을 보면 이제 2개의 군중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 우리의 시작점에 보면은 대리석 큰 판에 기대서 막 편지를 쓰고 있는 분홍색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거든요.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를 바로 미켈란젤로의 초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늘 조각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었고 툭하면 이제 율리시스를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한 막 이런 하고 싶어하는 불만 같은 것들을 전해 들었던 라파엘로한테는 미켈란젤로에게 그 곁에 대리석판이라도 하나 놔줘서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편지 쓰기도 좋아했던 그런 미켈란젤로에게 그 대리석판을 하나 옆에 주고 거기서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미지로 이제 미켈란젤로를
좀 형상화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 헤라클레토스 자리,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초상에 있는 그 부분에서 오른쪽 무리가 또 한쪽 뚝 떨어져서 있어요. 예. 그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주인공으로 딱 보이는 허리 구부리고 철판에다 컴파스로 아이들한테 막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학자 유클리드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대머리에 뭐 허리도 막 구부려져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철학자는 라파엘로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네. 사실은 앵커님도 잘 아는 분이세요. 아, 누굴까요? 네, 지난 시간에 미켈란젤로를 골탕 먹였던 건축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브라만테 건축가. 네, 맞습니다. 예. 브라만테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아주 힘들게 허리를 굽히고 있고 얼굴도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따뜻한 그러니까 경외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라파엘로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브라만테를 좀 그림 속에서라도 골탕을 살짝 먹여보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나름의 그 미켈란젤로에 대한 경외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당시 라파엘로는 그 많은 여성들이 그 좋아했었는데 예. 그 다빈치는 사실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범접하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었고 예. 미켈란젤로는 거의 상남자 중에 상남자여서 말 걸기도 힘들었었대요.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젊고 잘생겼고 다정다감한 라파엘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깜찍한 브라만테의 네. 표현 이런 것들이 라파엘로의 구현미 좀 네. 상상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 아테네 학당에 라파엘로가 초상으로 그려놓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본인이 있습니다. 예. 이 아테네 학당에는 철학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고대의 그 핵심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예. 쫙 놓여 등장하고 있는데 예. 그 주변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군중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군중들을 보면은 중앙에 그 작품 중앙 부분 맨 오른쪽에 보면 모자를 쓰고 저희 눈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화상이나 초상화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관람자의 눈을 바라보게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예. 그 라파엘로의 초상화가 쟁쟁한 천배 초상화들 사이에서 자기를 그려넣고 있는 셈이죠. 그 작품을 그린 작가가 네.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끔 이렇게 그렸다는 게 참 묘한 느낌을 들게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라파엘로의 여러 벽화에는 이렇게 관람자와 눈을 맞추고 있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요. 예. 그래서 가끔 숨어 있는 그림 찾듯이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들을 찾아내면 참 재밌는데 예. 이건 아마 이 라파엘로가 자신의 작품을 바라봐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싶어했던 예. 사람에 대한 어떤 강한 애정이나 호기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예. 싶거든요.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눈길처럼 오늘도 한번 그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네. 따뜻하게 눈빛 한번 날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냥 그림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로만 들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인터넷 화면에 이 아테네 학당 그림을 올려놓고 네. 우리 수도권 투데이 코너 다시 듣기를 통해서 네. 사람 찾아가면서 다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베스트 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숍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베스트숍.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개그맨 이정수 씨 만나보겠습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유행어를 남기고 연기 활동을 위해서 개그계를 떠났던 이정수 씨가 최근 다시 개그맨으로 복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티켓 신청하신다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낮 동안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아 추위가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에 눈이 내린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 이어 이번에는 인접 지역인 관악구 일대에서도 주차돼 있던 개인 택시가 잇따라 털려서 택시기사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8일 새벽 서울 봉천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2곳에서 개인 택시 10여 대의 뒷좌석 유리창이 깨진 채 금품이 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은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은 물론이고 녹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까지 빼내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식당 난방기를 태우고 5분 만에 꺼졌지만 안에 있던 손님 5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누굴게! 나 이정수야!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분위기를 업시켜보는 거야! 내가 돌아왔다! 오늘 날씨는 36.5도 내 피부 날 지켜자 왜써 어제 듬뿍 바르고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던 개그맨 이정수 씨가 결혼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왜 돌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 것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조금 전에 노래를 직접 부르신 노래라고요? 네.
강북 스타일. 저는요, 이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제 노래 나올 때마다 이 손발이 오그라붙어가지고 죽겠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는데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강남 스타일이 정말 세계적인 인기였잖아요. 저희 사장님께서 그 인기의 편중에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많이 팔렸습니까? 많이는 안 팔렸어요. 많이 안 팔렸고, 우리 친인척들이 많이 사준 것 같은데, 그래도 인기의 편중에서 그때 당시에 1등, 뮤직비디오 1등이 강남 스타일이었고, 2위가 강북 스타일이었어요. 네, 뮤직비디오는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최근에 결혼을 하셨다 그러는데, 신혼생활 어떻습니까? 정말, 요즘 신혼 같아서는요, 진짜 결혼들을 다들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제가 10월 5일 날 결혼했으니까요. 한 이제 석 달 됐는데, 지금 이제 애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속도 위반하셨구나. 아니요, 그냥 애가 좀 빨리 자란 것 같아요. 네. 데뷔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2002년도에 데뷔했으니까요. 이제 한 12년 됐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얼굴만 보면은 막 신인 같아요. 굉장히 젊고. 제가 요즘 신혼이라 얼굴에 꿀이 흘러서 그래요. 네. 신혼이 행복해서. 그 10여 년 전에 아주 희애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떤 상 받았죠? 제가 이제 데뷔는 이제 개그맨 공채 이제 은상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신인상 받았었죠. 평생 한 번 받는다는 신인상을 받고 그리고 뭐 드레스 어워즈 같은 데서도 상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드레스 어워즈라 그러면은 옷 갖고 상 받은 겁니다. 아니 개그맨인데 그 옷을 잘 입었다고 그런 상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이 있었어요. 정말로 옷을 잘 입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코디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코디가 따로 있긴 있었는데 제가 무대에서 입었던 옷들을 직접 제가 디자인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우격다짐이라는 코너를 할 때도 그렇고 거의 제가 했던 모든 코너들이 제가 옷을 직접 디자인한 거라 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세요? 아니요. 제가 약간 이것저것 조그만 소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이제 디자인했는데 뭐 그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덕분에. 근데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그렇지 옷을 직접 디자인할 정도면은 뭐가 하다못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잘하셨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 같은 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도 만화 그리다 많이 혼났었는데. 네. 원래 미술 쪽으로 좀 소질이 있으시구나. 예, 그리고 제가 그 대학도 멀티 디자인이라고 디자인이에요, 일종의. 네. 그렇구나. 근데 학교를 1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와서 데뷔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유행시킨 그 유행어도 참 많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직접 한번 제가 했던 유행어들이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야.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그건 저도 기억나요. 내 객은 양파야. 까도 똑같아. 뭐 이런 거. 아마 청취자분들이 생각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개그는 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조금 덜했죠. 그 개그맨들이 그 유행어를 만드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유행어를 만들어낸 지가 한 12년이 지나가지고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잘 쓰는 말들이 은연중에 쓰던 말들이 유행어가 됐던 것 같고 제 경우는 또 신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게라는 표현은 그냥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좀 단도직입적인가요? 네, 좀 단도직입적이죠. 단도직입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사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도 단도직입적으로 결혼하자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임신이 된 거죠. 얼마 동안 사귀셨어요? 저희는 한 4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 이제 5년 차네요. 요즘 같은 때 4년이면 오래 사귄 거 아닌가요? 요즘에 좀 오래 사귄 축에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을 알려면 1년은 즐거움으로 만나고 2년은 약간 이제 탐색전 그리고 3년째부터 이제 진짜 사람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3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4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는 소개팅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친한 작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 본 순간 얼굴이 너무 이쁘거든요.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원래 와이프 자랑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있지만 탈불질이요? 얼굴 이쁜 거 말고 또 다른 자랑거리 좀 해보세요.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요리를 너무 잘해요. 요리를 너무 이분이 전라도 쪽 DNA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요리를 너무 잘해요. 대부분 이제 그 레시피나 이런 걸 본다고 해서 요리 실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만 보고 요리를 너무 잘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요리?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좀 특이한 요리들 있잖아요. 랍스타나 아니면 무슨 뭐 해물 떡볶이나 막 동서양을 넘나드는구나. 네, 동서양 된장국도 잘 끓이고요. 그렇게 요리를 해주는 와이프를 위해서 네. 우리 정수 씨는 어떻게 뭘 해줍니까? 저요? 예. 저는 진짜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어떤 가사? 빨래도 널어주고요. 빨래도 개주고. 근데 청소랑 설거지는 잘 안 해요. 그래도 빨래만 널고. 빨래 널고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구매해주고. 제가 집안에 이렇게 집안 집기들을 사는 걸 좀 좋아해요. 뭐 이렇게 쓰레기통이라든가 빨래거리. 그거 빨래 안 널어보셨죠? 아니요, 널어봤어요. 널어보셨어요? 빨래 넣을 때 보면 제일 귀찮아요. 왜 웃으세요? 거짓말 같은데요? 아니에요. 빨래 넣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양말이나 수건, 속옷 이런 게 자리는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도 말리기 애매하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좁은 공간에 말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노하우가 있구나. 네. 지금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 네. 우리 이정수 씨는 인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은퇴를 선언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왜 이런 결정을 하냐. 그냥 뭐 겸업을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너 미쳤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쳤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높은 인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압박도 너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어떤 상황들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마냥 도망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성숙하게 좀 부딪혔어야 되는데 도망친 게 아닌가. 그 많은 개그 분들이 많다기보다 하여튼 적지 않은 개그 분들이 연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마령 씨부터 시작해서 뭐 지상렬 씨, 최근에 류담 씨 뭐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 코미디언들이 예전에도 예전에 구봉수 선생님이나 이주윤 선생님 뭐 이렇게 연기를 쭉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동안 끊어졌던 라인을 다시 연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화 배우 중에 좀 희극적인 부분을 많이 소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믹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예전 시대의 코미디언들이 했던 부분이 가지치기 돼서 전문화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코미디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개그맨 역할을 하다가 연기를 하게 되면은 얼핏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부담 같은 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연기를 하는데 그 웃겨야겠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고 그 관객들이 또 웃겨주겠지, 웃겨주겠지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심적으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때로는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웃기려고 했을 때 웃어주면 좋은데 웃기려는 순간이 아니었는데 웃으면 그게 꽤 많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요? 네. 그냥 무조건 웃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코미디언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웃기되 웃은 사람은 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속에 철학들이 있는데. 괜찮네요. 네. 그 자칫 이제 내가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웃으면 웃은 사람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연기로 전향할 때 무슨 선후배들의 도움은 좀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이마룡 선배님이나 이렇게 제가 직접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거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럴 여건이 좀 못 됐어요. 예. 전혀 도움 같은 건 못 받으셨구나. 도움은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최근에 개그 콘서트 700회 특집으로 10년 만에 다시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감상이라 그럴까 소외라 그럴까 좀 남달랐겠어요. 700회 특집에 딱 가서 무대 위에 섰는데요. 예. 제 안에 이렇게 아직까지 코미디 무대에서 피가 끓는 게 있구나라는 걸 새삼 또 느꼈고요. 그렇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아직 지금 방송은 안 된 거죠? 방송 됐죠?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700회는 한참 됐고 지금 한 20회쯤 나갔을 거예요. 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희 개그 콘서트를 즐겨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연기의 꿈은 이제 그럼 접으신 건가요? 아니요. 연기도 이제 뭐 기회가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뭐 이제 예전에는 장르선을 뭐 긋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불러주시면 하고 대중들이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뭐 그래야죠. 특별히 뭐 이런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저요? 예. 저는 제가 했던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역할들이 대부분 약간 불쌍하거나 귀엽거나 아니면 뭐 찌질하거나 뭐 이런 쪽이 많은데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 멋진 거보다는 좀 이렇게 재밌고 좀 편안한 사람으로 많이 나와주고 싶어요. 강남길 선배님 같은. 근데 이렇게 외모를 보면은 아주 미남이고 좀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하게 저거 했으면 좋겠다고 외모가 안 편하죠.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편안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살짝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뭐 어떤 점에 반했대요? 저희 와이프는요. 제 모든 점이 다 좋대요. 제 와이프는 제가 또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막 이런 왜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럼 왜 제 자랑을 하게 만드세요? 와이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얼마 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맡았던 코너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거 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코너가 이제 우차사의 코너였는데 거기 나오는 개그맨 이름이 이정수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름이 같죠. 동명이인이에요. 그 친구 이제 SBS의 이정수고 저는 KBS의 이정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뭐 저는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 친구가 했던 개그인데 뭐 완전히 오해였군요. 네. 그 개그맨들은 방송사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교류 같은 건 없습니까? 이런 뭐 만나서 술 한잔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요즘에는 교류가 많고 어차피 개그맨 시험을 3살 다 보고 다녀요. 메뚜기처럼. 그러다 이제 되는구나. 당첨되면은 거기에 이제 공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왕래가 조금 적어서 이제 상갓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식장 이런 데서 대거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거의 다 알고 지내고 그렇게 지내죠. 그렇구나. 어때요? 10여 년 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이런 개그계하고 지금 보는 개그계하고 이렇게 달라진 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전에는 개그들이 장르의 폭이 좀 넓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현실화되고 리얼리티 쪽으로 많이 가서 오히려 개그맨들이 개그하기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겠죠. 예. 그렇구나. 아무리 그 대단한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쇠퇴한 스포츠들, 인기 없는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미디도 역시 시간의 흐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 프로,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를 봤을 때 이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게 왜 웃기지 하면서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코미디도 연속성이라 전에 거를 안 보면 얘기가 이어지질 않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마 유머 1번지는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 그때서부터 이제 코미디가 쭉 흘러왔는데 중간에 잠깐 코미디를 끊어서 그 흐름을 이제 잃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개그나 코미디가 좋고 훌륭하다면 중간에 잠깐 끊었다 다시 봐도 또 재밌어야죠.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개그가 예전에는 카툰처럼 4컷짜리 만화였다고 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쭉 이어져 오는 장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봐온 사람이 훨씬 더 골수팬으로 자리하는 것처럼 요즘에 보는 사람들은 무한도전이 왜 재밌어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그런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요즘 코미디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정수 씨가 최근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형문화재 국악인 바로 뒤 순서였습니다. 또 축가 불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축가를 불러줄 의향이 있는지요?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제가 축가로?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부르긴 했어요.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애창곡이라서 부른 거고요. 사실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축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저한테 축가를 요청하지 않으니까요. 노래를 잘 못할 뿐더러. 그래도 아까 강북 스타일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뭐 기계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기계로 만지면은 어떤 누구도 노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무조건 노래에 대한 반응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아니요. 그때 반응이 저도 이제 이 오늘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하지만 이 축가라기보다는 오늘 이 순간을 그냥 내가 노래방에 왔다 생각하고 부르겠다 하고 이제 편하게 불렀죠. 그랬더니 뭐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더 짜증나는 거는 제 앞에 무형문화재 분이 먼저 선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비교되고 아니 왜 나를 축가를 시켰는지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재미있는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문자 0720번 정수 씨 코미디에 뼈를 묻으세요. 이렇게 격려글 보내주는데 1397번 이정수 씨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팬이고요. 영원히 응원할게요. 진짜 영원히 응원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만나죠. 영원히 응원해 주시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네, 구름빵 티켓 오늘 받으실 분 5971번.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선물로 구름빵, 방학 동안에 있는 아이한테 선물로 구름빵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신 분. 또 1356번 구름빵 공연 신청합니다. 둘째 임신해서 입덧 향상도만 있었는데 어느덧 막달이네요. 우리 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5971번, 1356번 두 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